2010년 3월 1일 유 다이아몬드 아메이캔디 김여옥 인사드립니다. 제가 단상에서 서면 키가 안 돼요. 그래서 나왔고 몸매에 자신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세 곡 있거든요. 노래 부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냥 그 노래에 대한 의미를 계속 새기면서 왔었는데 가장 예전부터 저의 닉네임이 캔디였어요. 왜냐면은 캔디 만나보시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밝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될 거다, 되는 방향이 없을까, 되도록 노력해볼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했던 소녀였고, 그리고 슬퍼도 괴로워도 울지 않고 항상 웃고 그 노력하는 모습. 근데 왜 제 옆에는 안소니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캔디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 의미가 좋아서. 그리고 저는 사실 다이아몬드 인정식에 깔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배경음악으로. 근데 그게 캔슬 났어요. 너무 소용하다고. 그 인순이의 거위 꿈 아시죠? 그 노래를 그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그랬냐면요.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항상 그 노래를 불렀어요. 매일매일. 그거 한 곡을, 잠깐만 가장 좋아하는 부분 한 곡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꾸어요. 나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날기를 원했어요. 정말 날 수는 없어요. 거위가 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는 여건이 너무나 많았었고, 다이아몬드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었고, 힘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너무나 안 되는 조건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그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항상 불렀었는데 너무 조용하다고 안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래가 저희 스폰서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곡의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노래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라든지 좋아하는 곡조가 있으면 항상 힘들 때마다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보다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내시는 게 참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91년 7월 1일자에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의 마케팅을 딱 한 번 듣고는 바보 아니면 천재라 하죠. 그런데 저는 바보가 되길 원했었어요. 바라보면 보고 싶은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을. 이 사업으로 성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라보면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제 스폰서님께 사인을 했어요. 저 사업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산을 4번 하고 있는 상태. 너무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토피, 전신 아토피 4년.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올린 머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게 핀을 꽂으면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에 시달렸었고, 그리고 건선증이라 해서 피부가 다 벗겨지는 상황. 얼굴만 여기만 빼고, 그리고 아토피로 이제 귀라든지 목이라든지 온몸이 진물이 질질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4년 여름을 한 번도 짧은 팔이나 짧은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긴 바지에, 목티에, 그리고 긴 소매. 왜냐면은 피부가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봐도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짧은 치마를 입는 이유가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50이 어떻게 이렇게 입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날씨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한이 맺혀서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 싶었기 때문에 입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4개 사업체를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월급 차압을 당하고 저희 집이 이제 사채업자한테 넘어가고 단칸방 살이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가족이 시작했던 게 이제 건설업이었는데 그때 경기 이제 IMF를 맞으면서 사업의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면 경기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누가 뭐 가난한데 갑자기 양치질 하다가 소금으로 치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휴대폰 점수 있는 거, 나는 가난해서 휴대폰으로 아닌 삐삐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생필품이 경기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경기를 타는 과정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바로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사업이 이제 동업으로 서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업은 결국은 그 동업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망하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사업은 어때요? 동업자하고 윈윈 게임이죠. 그게 다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내가 되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되고 서로 윈윈인데 다른 사업체에서 동업은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아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돈을 떼먹고 가신 분.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크게 정말 이 사업은 되는 거야 라고 느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한 사업이 그게 의성 쪽에서는 홍화가 유명해요. 그래서 홍화 대리점을 이제 서울 쪽에 내려고 이제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이리저리 모아서 대출 받아서 했는 그 대리점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매사업 투자한 게 없는데 사기 당할 일 있습니까? 뭐 가게 점포를 얻지 않는데 사기 당할 일 있나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서류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또 점검하게 된 거였고 또다시 저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으로 넘어가니까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7.8기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0%. 정말 1%도 아닌 0%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잘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고르게 된 거고, 그리고, 다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시작한 게 이제 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길에 앉아서. 봄부터 시작해서 빵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날씨를 타는 일이었어요. 아메사업 날씨 탑니까? 봄에는 생리하는 여성분이 여름에 생리 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생리되는 끊임없이 사시사철 나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근데 저는 빵을 파는 과정에서 봄에는 됐고 여름에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왜? 날씨 때문이었어요. 하루에 길에 앉아서 퇴근하고 길에 앉아서 4살짜리 아이를 얻고 빵을 팔면 한 하루에 2, 3만 원을 벌었어요. 그걸로 5일장을 보기 위해서 빵을 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대목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날이 장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전도 펴지 못하고 그대로 곰팡이가 쓸어서 닭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닭은 좋죠. 포식하니까. 근데 저는 5일간 모아놓던 돈을 한 번에 투자를 해서 다 벌어들려고 했던 그 돈이 다 날아가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날씨 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견뎌서 겨울까지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뭐에 밀려요? 따뜻한 오뎅에 밀리고 풀빵에 밀리고 따뜻한 음식에 밀리는 거죠. 누가 참 빵을 길에 앉아서 사겠습니까? 결국 계절의 날씨에 관계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를 정말 몸소리 느끼게 바닥을 다시 또 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씨 상관없고 계절 상관없고. 그런데 날씨 계절 타는 분 있죠? 난 봄 되니까 우울해서 아메 사업이 힘들어. 오늘은 비가 와서 질퍽질퍽 하니까 나가기 힘들어. 오늘 눈이 오니까 눈에 미끄러질까봐 나가기 힘들어. 추우니까 나가기 힘들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자주 만들어 내려주고 가문을 내려주는 그 사업을 어떻게 계절의 날씨에 상관있게 하냐고요.
어제 남편하고 싸웠어요. 기분 나빠요. 출근 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목숨을 걸고 출근을 하고 샷터문을 여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이 사업을 개인 감정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우울하다고, 날씨가 춥다고, 따뜻하다고, 눈 온다고, 비 온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에 더 사업이 잘 된다고 봐요. 남들은 집에 있을 때, 그런 이유로 집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좋아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와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데도 했다. 그럴수록 더 남들과 사업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더 즐겁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그런 걸 안 느끼셔도 돼요. 굳이 몸소리 느끼면서 그런 거를 안 겪으셔도 이 사업은 증명이 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직장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오뚜기 전산실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너무나 제 체질에 맞았어요. 컴퓨터 관련 이제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맞아서 그 사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계점이 뭐였냐? 결혼하면 그만두는 거였어요. 그게 한계점이었어요. 저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왜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제 능력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여자보다 더 강한 게 엄마, 아줌마, 근성이잖아요. 악바리 같이 해내잖아요. 할 수 있는데 회사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기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 뭔 일일까라고 선택한 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천직이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일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일을 내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던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1년간 생활해보니까 아침은 출근하면은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가 언제 올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저의 모습. 그리고 한 달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분기별로 보너스는 언제 올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한 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한 급수 올라가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안일한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제 안의 세포에게 감사할 게 변화를 좀 느끼고 살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가 뭔가 변화를 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이 뭔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 사업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다시 가난해도 다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메 사업이라는 걸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잠도 덜 자고 먹는 거 시간도 아끼고 살림살이 엉망이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SP, GP, 플래티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번 유산하는 과정에서 플래티늄 베이비를 낳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스폰서님들 걱정하신 게 그렇게 많은 유산을 하면서 몸이 진짜 저는 8시만 되면은 회식을 못 해요. 밥만 먹고 그 자리에 방석을 4개 깔고 제 키에 4개가 딱 맞거든요. 남들은 6개 깔았는데 제 키는 4개가 딱 맞더라고요. 딱 깔고 누워요, 기퉁에. 8시를 못 넘겨요, 제 체력이.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더라도 계속 졸아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8시가 한계였어요. 근데 그 몸에 암의 사업은 언제예요? 퇴근 이후에, 휴일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이 많은 분들이 너는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몸에 어떻게 하겠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떡하냐고, 아이나 사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냐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암의 사업이 저에게 열정을 준 거예요. 새벽 2시, 3시 견디게 하는 힘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이었어요. 꿈. 저에게 이제까지 월급날을 기다리고 보너스 날을 기다리고 점심시간을 기다렸던 그 꿈이 다시 바뀐 거예요. 제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아이에게 해주고 싶고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고 이런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에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고 3시고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플래티늄 베이비를 낳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낳았어요. 아토피도 고치고 탈모도 고치고 습진도 고치고 건선증도 고치고 다 고쳐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 에너지는
하나였어요. 내 마음속에 꿈이 있냐 없냐. 그 꿈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저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이제 열심히는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스폰서님이 저에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업라인 리더님도 당신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게 노가다 아메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AP도 지금 굉장히 멀었었어요. 의성과 대구 간격은 1시간 반 거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전부 다 촌에서는 아메는 다단계잖아, 외제잖아, 피라미드잖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포원 제도가 들어왔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국내 제품도 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휴지 보따리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해주면서 국내 제품도 있어.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좋았었어요. 그 인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차 가득 PB 얼마 안 되죠.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더블X 달랑 들고 전달하시는 분들. PB 6만 PB 넘잖아요. 휴지 한차 가득해도 몇천 PB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단세포가 잘하는 것 같아요. 머리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고 스폰서 시키는 대로 나인코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머리 굴릴 필요 없는 저처럼 아주 단세포, 아주 단순 무식 그래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것만 믿고 가는 그런 마인드가 아메 사업을 성공했는 것 같아요. 제 마인드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당신처럼 할 수 없다. 어떻게 시스템에 조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개월 루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파운더스 루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플래티늄이 이제 축하 보너스라는 게 있었어요. 유핀 달성 축하 보너스. 그런데 플래티늄 하는 과정에서 한 달을 놓쳤어요. 100만 PB 남겨놓고.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왜 시스템에 조인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나인코어에 상담을 못 한 거예요. 100만 PB 너무 많잖아. 너무 가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 100만 PB 너무 힘들어. 그걸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출받고 100만 원 샀다. 그러면 유핀 보너스가 200만 원이었어요. 그걸 몰랐을 때가 그래서 참 시스템이 접목이 안 됐을 때가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아메 사업을 하고 핀이 성장하면서 정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던 계기가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루비 11개월 루비 지금도 계속 루비를 치고 있습니다. 한 그룹 독립하고 루비, 한 그룹 독립하고 루비. 왜 돈 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돈 되잖아요. 돈 되는 아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만 찾아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파트너들에게 늘 하는 말 안지나 서나 세레그 생각 늘 각인시켜주거든요. 세레그를 가지고 가는 거. 그거 하고 늘 루비를 치라는 거. 한 그룹 독립하고 루비 치고 한 그룹 독립하고 루비 치고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돈 되는 아메. 누가 돈 안 된대요. 지가 못해서 지가 게을러서 지가 시스템에 조인 안 돼서 지가 나인코어 안 해놓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왜? 아메 사업 돈 됩니다. 왜 돈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 업라인 리더님들이 항상 얘기하셨던 시스템에 조인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은 하고 있고, 사파이어 과정을 거치면서, 파운더스 사파이어 거치면서 에메랄드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제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은 직장한 3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이제 인식이 없는데 저도 인식이 없었어요. 너무 예쁜 줄 알았어요. 1기는 보통 이제 싹이 트는 상태, 그 장기에, 그리고 2기는 뿌리를 깊이 내린 상태, 그리고 3기는 뿌리를 내려서 꽃이 피어서 홀씨를 뿌리는 상태, 어딘가에 벌써 가 있는 상태, 4기는 그 어딘가에 가는 씨가 거기에서 싹이 돋아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김명옥이 암에 사업하다가 암 걸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만약에 제가 다른 사업을 했거나, 다른 직장을 예전처럼 다니고 있었다면, 김명옥이, 만약에 오뚜기 다니면서 암 걸렸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 하겠죠?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얘기, 아니면 유전적인가?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하필 이 사업을 하면서, 암에 사업하다가 안 걸렸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암에 하면서 암 환자가 살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암 앞에서는 반은 쓰러지더라고요. 아산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놈들이 겪어나가는 암의 후유증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제 사업 파트너 중에 제 여동생 김명자, 이진희 리더가 제 제부고 여동생입니다. 그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제부의 따뜻한 배려하에 여동생의 보살핌 하에 1년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여동생이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동생의 인쇄적인 수입을 보면서 지금은 암의 사업에서 플래티늄이 됐습니다. 별 나위 없이 암을 받은 거는 마이너스지만은 제 여동생과 제 제부가 암의 사업을 해서 원래 리더십 세미나 제주도 가죠.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건 정말 크나큰 선물이에요. 암 좋아. 왜? 이런 게 저한테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암 투병 생활을 시작하는데 정말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역겨움으로 구토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처음에 시커멓게 변하고, 손가락, 발가락, 특히 발가락에 이렇게 발톱이 빠지고 멍이 들고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통증이 심해서 기어 다녔어요. 그리고 특히 직장화 같은 경우에는 장길이가 저는 장 짧은 여자야. 누구는 이화여대 나은 여자야라고 자랑하는 저는 장 짧은 여자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 관리가 안 돼서 수시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몇 분만 분당 화장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청주에 있는 암요양센터로 옮기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서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암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특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족들이 다 용서해. 직장 생활 하다가 암 걸리면요, 돈 안 벌어도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막 놀러 다니고 산으로 다녀도 가족들이 다 허락을 해. 왜? 아프니까.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그 순간에 와닿았던 책이 인생 수업책이었어요. 그 전에 인생 수업지라는 책을 읽었어요. 내가 극한 상황에,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 뭐예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발 이거라도 좀 우회 안 되나? 응.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정말 안 해봤던 일을 하는 게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버린다는 것보다 포기를 하고 가족들을, 생계를 버리고 들로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뭘 해서 이 병을 이겨낼까? 딱 하나였어요. 제 자녀. 그 당시에 제 자녀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부 다 어린 상태였어요. 초등학생, 둘 다 초등학생인 상태에서 아이들 곁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살아야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살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게 아이 옆에 갈 수 없던 부분, 암의 사업을 혹시나 못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저에게는 암의 사업이 생명이었어요. 왜? 꿈을 줬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암의 사업 하기 전에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무 꿈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뭐.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지 뭐. 너한테 돈 안 빌리고, 돈 안 빌려주고, 그래 살면 되지 뭐. 너만 해코지 안 하고 살면 되지. 단순하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냥 나이 1살 더 먹으면은 계획 세워볼까 였도. 그렇지만 암의 사업이 저에게 크게 가장 줬던 부분이 뭐냐면은 꿈이었어요. 저에게 가슴속에 꿈을 생기게 해준 이 암의 사업을 못할까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절대로 살아서 암의 사업 하러 가야지. 그게 2번째였어요. 그리고 3번째, 그 암의 사업 속에 저희 파트너들 얼굴이 보였어요. 제가 책임지겠다, 나와 같이 하자 라고 얘기했던 그 파트너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야 됐었어요. 그게 바로 인생 수업의 결론인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꼭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 암의 사업, 파트너들의 성공,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거. 이게 3가지가 저희 인생 목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기를 원했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의 보는 앞에서. 정말 1개월, 2개월 만에 금방 저하고 등산하고 케어하시는 분들이
1, 2개월 만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암은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암 환자 사망률 몇 프로, 무슨 암, 대장암 증가율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거기 제가 속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암의 사업에서 가르쳐준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 나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파트너들과 아침 첫 인사는 그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말이 대인관계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원수 질 일도 없고, 그리고 항상 대가집을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면서 힘을 나게 하는 그 세 가지의 구절이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암 치료, 케어하는 데 사용을 했더니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웃음 치료 강의를 했어요. 암 요양원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을 해요, 요양원에. 그러면 저를 보고, 강사님, 선생님, 직원이시냐고. 근데 저는 그 전에 배워놨던 그 웃음 치료로 저희 환자들, 한우들을 웃음 치료를 했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세요. 그래서 아메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한우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강사님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을 후원해서 사업을 지금 합니다. 청주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서울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4월 8일 날, 저는 안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서울 삼성병원에 저를 전담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4개월에 한 번씩 불러요. 김명욱 씨 보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힘이 없죠? 갑니다. 앞판, 뒷판 사진 예쁘게 찍어서 보여드리죠. 암세포가 몇 마리 있는지. 그런 날짜를 맞출 때도 저희 한우들하고 통화를 해요. 언제 병원에 가세요? 언제입니다. 그럼 저는 날짜를 바꿔요. 그분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럼 그분의 거의 다 만나보면 꿈이 뭐냐? 어쩌든지 제발 안 하는 거. 어쩌든지 전혀 안 하는 거. 가족들에게 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해. 이거 엎어 놓는 거. 나는 한자야. 이 얘기. 그런 생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날짜를 바꿔서 병원에서 만나요. 4월 8일 날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대화를 해요.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물론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꾸준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진실이니까, 이 사업은. 그래서 요양원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 서울에 왔을 때 그때도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계속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고, 감기가 걸리면 절단 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 목도리에, 수건에, 모자에, 코트 2겹에, 양말 2켤레에 신고 저희들 시스템 미팅하는 곳에 가요. 처음에는 저 여동생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디 가냐고. 그 여동생이 바라보는 모습은 저의 생명이었고, 저는 바라보는 모습이 가족과 암의사학과 저희 파트너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둘둘 말아서 또 가는 거예요. 제발 일찍 오라는 그 이쁜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춥고 힘들고 괴로웠지만은 정위,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거. 매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도 그거를 들었던 이유가 맞아. 내가 다시 암의 사업 하는 게 맞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늘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정말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마음이 힘들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치료를 받고 이게 통증으로 인해서 그럴 때 정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큰 약발, 저희 사업 파트너들 보는 거였어요. 바리바리 뭉쳐가지고 옷을 두께 입고 버스를 타고 대구를 내려가요. 저희 스폰서, 장선영 스폰서님 집에 가요. 한 방을 차지해서 거기서 사업 파트너들 미팅 장소에 갑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게 허약한 체질로 갑니다. 왜? 그 사업 파트너의 얼굴을 봐야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사업 파트너들은 제가 힘들었던 과정을 거의 숨겼어요. 숨기고 사업 파트너들 전화 오면은 더 밝게 목소리를 하고 힘들지 않다고 더 용기를 주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 저희 업라인 리더님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업라인 리더님, 스폰서 리더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알리라고, 당신이 힘든 걸 알리라고. 저는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힘을 뺄까봐. 얼마나 제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사업 파트너들에게 힘을 주지 못할 망정 힘을 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가장 힘들고 정말 이렇게 괴롭고 아픈 시절이 바로 사업 파트너들 얼굴 보러 갔을 때였어요. 다시 올랐어요. 감기가 걸리고 또 몇 달 며칠 고통으로 열로 또 설사로 그렇게 힘드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또 힘들 때 또 사업 파트너 보러 갔었어요. 영주로, 안동으로, 의성으로, 고령으로, 성주로, 포항으로 구석구석 다녔어요. 그러고 나면 또 사는 의미를 또 받은 거예요. 아마 그거는 사업 파트너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다이아몬드 인증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저희 사업 파트너들이 겁을 내요. 8시 이후에 사업할까봐. 그리고 아플까봐. 또 안색을 안 좋으면 큰일 날까봐. 굉장히 저의 몸을 케어를 해주세요. 아프면 안 되니까. 그렇게 대접받는 인생으로 왔어요. 사업 파트너들이 저의 건강을 더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긴급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갔을 때 사파이어더라고요. 에메랄드 유지해서 사파이어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분은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별로 저한테 플러그인 하신 분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파이어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해내야지. 제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언젠지 모르니까 어쩌면 그게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의 성공이 아닌 저를 믿고 따라오는 파트너들의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야지 하는 목표가 저의 다이아몬드 목표예요. 결코 저의 목표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왜? 저의 목표는 그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을 때 연봉 4,000원을 거머쥐었을 때 비로소 저의 목표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사파이어가 됐을 때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저를 믿고 따라오는 6명 이상의 그분들이 플래티늄이 되는 걸 원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업라인 리더님께서 라스베가스에 가셨지 않습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인생. 누구는 다이아몬드로 가고 누구는 왜 다이아몬드 못 갑니까? 제가 뭐 키가 짧아서 그거는 단점이에요. 덧니가 나서 그건 단점이에요. 못생겨서 그건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남들 가지고 있는 두 눈에 두 팔에 두 다리는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한번 태어난 인생 다이아몬드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라스베가스에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업라인 리더님 안 계실 때 다이아몬드를 선포했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디십니까? 왜요? 저 다이아몬드 갑니다. 예? 바로 쉬지도 않으시고 AP를 쫓아오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파이어인데. 레그 있습니까? 없습니다. 레그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마인드를 가지면 레그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시력이 없고 안목이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감인데도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만들 겁니다. 다이아몬드 레그 만들 겁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저희 장선영 스폰서님께 문의를 했었어요. 업라인 리더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저희의 사업을 가장 성장하길 원하는 부모님 같은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니까 가장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이 몸으로요. 왜냐하면 저희 스폰서님은 저희 사업 성장보다는 몸을 더 걱정하신 분이었어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물론 도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잃지 않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을 얘기했는데도 도저히 제 능력에서 상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립시다. 업라인 리더님 라스베가스 갔다 오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애타게 기다렸어요. 왜? 다이아몬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턱 만났는데 어디요? 감히 이 몸으로요?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하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상담에 다시 해보시래요. 만났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갈 수 있다. 김용우 리더님은 안 됩니다. 이 몸으로 안 됩니다. 그때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려오기 전에 그 업라인 리더님 상담하기 전에 수시로 체력이 저하되고 저체온으로 가면서 119에 실려가고 저희 스폰서님 긴급 상황에 정말 신발도 안 신고 딸딸이 신고 응급실 오시고 저희 집에 불려오시고 저희 아이들이 놀래갖고 스폰서님 부르시고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갈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바라봅시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갈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거기 그 순간에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업라인 리더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레그를 보여달라고. 레그가 없었어요. 근데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때 마침 신규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신규 프로모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 좋다. 신규 프로모션을 하면은 종자가 많으면 싹이 틀 수 있죠. 싹이 트는 것 중에 쏙 꺼내서 큰 나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원들, 신규 프로모션. 반드시 이거를 거쳐가지 않으면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데 SP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나는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요. 안 해요. 반드시 내가 천을 하고, 천을 12번 하고, 천을 되는 사람을 6명을 만드는 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천을 하는 SP가 먼저예요. 저는 다이아몬드 가기 위해서 종자가 필요했어요. 신규 프로모션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였어요. 해내야 그 그림이 나오고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긴급했어요. 정말 절실했어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아닌, 열정이 아닌 제 건강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도 부르고 저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래도 부르고 저래도 부를 거 다이아몬드 가고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가고 싶었어요. 시간이 언젠지 몰랐기 때문에 더 긴급하고 각박해서 신규 프로모션 했습니다. 제주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뿌려놨다고 됩니까? 가꿔야 되죠. 팔로스로. 팔로. 다녔습니다. 저의 시각으로는 저는 STP 두려워요. 저는 나인코에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STP였어요. 가장 두려웠던. 왜? 소비자가 나갈까봐, 저를 만나기 싫어할까봐. 사업 비전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품조차도 안 쓸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에게 사업하자고 할 때 처음에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저희 가족들조차도 저를 멀리했어요. 제 주위 분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길은 진실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도 다 사업을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분들, 저희 여동생 제부 사업하시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매일 일정 파악하셔요. 여행 어디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 얘기.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내 사진 나왔더라. 노인회관에 가서 자랑했다. 이런 얘기. 무리하지 말라. 이런 얘기. 다 다가왔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목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가 소비자를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를 매니아로, 매니아를 스몰로, 스몰을 빅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정말 제가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못 봤을 뿐이었어요. 6개가 싹 나왔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려서 저희 스폰서님께 보여드렸어요.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업라인 리더님께 상담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힘겨운 일이었다.
자, 그 파트너들을 봐야 되겠다. 미팅을 모으세요. 그래서 그 김방수 온라인 리더님을 모시고 의성으로 인사를 시키고, 영주로 가서 인사를 시키고, 안동을 가서 인사를 시키고, 고령을 가서 인사를 시키고, 성주를 가서 인사를 시키고, 대구에 인사를 시키고 6분을 다 돌았습니다. 그제서야 김명우 리더님 꼭 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라인 리더님과 스폰서님께 당신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저래가 동기부여 해갖고 핀업 이거 아닙니다. 정말 그 말이요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모릅니다. 저는 김명우 리더님 다이아몬드 꼭 해내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 성공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들이 플래티늄 되는 걸 저희 온라인 스폰서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부모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부모님은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아들이 이랬어. 우리 딸이 이랬어. 비록 그 마을에서 그렇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은 아들, 딸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게 중요한 게 않았고 저희 파트너들이 그 꿈이 성취되는 그날을 상상하니까 그걸 인정받았던 데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공꼴로는 안 돼요. 아니요. 저는 박수 치면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비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다음에 저를 보실 때 귀걸이 한 쌍씩 선물해 주세요. 저는 저에게 보상하는 게 있어요, 귀걸이. 귀걸이 너무 좋아해요. 3개 들으셨죠? 이래놓고, 딱 핀업하시고 성공하시는데, 저를 볼 때도 쌩 하는 거 아니죠? 다 증인입니다. 500원 이상짜리 귀걸이라 돼. 녹슬고 이러면 안 돼. 내자예요. 내자. 나인코아. 우습게 들리죠? 굉장히 우습게 들리죠?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루비를 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시스템에 접목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업라인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시스템에 접목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항상 나인코아 중에 3개가 빠졌어요. STP, 상담, E컵. 이 3개는 항상 소홀했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지켜보고 계시고 쳐다보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답은 하나였어요. 나인코아였어요. 철저하게 나인코아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일기 체크하듯이. 그랬더니 저희들 아이들이 제 옆에다가 뭔가를 하나 붙였어요. 식품 먹기, 방방 뛰기, 양치질하기, 청소하기, 숙제하기. 늘 하는 말, 제가 하는 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말인데 꼭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아이들이 워드로 쳐갖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나인코아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면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콩나물 안 자라는 것 같죠?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죠? 헛수고인 것 같죠? 우리는 헛수고 같은 수고를 누적돼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다 빠지는 그 노력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줬어요. 어떻게 변해요? 다리가 몽탕몽탕 끊기는 거죠. 나인코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3월 1일 다이아몬드 정말 쉽지 않았어요. 뭐가 쉽지 않았냐면 일단은 제 체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도와주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2번째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통장에 10원이라도 쌓이는 그 순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10원일 때 정말 그날은 대성통곡하고 울 거예요. 기뻐서. 그렇지만은 지금 빚이 많다고 해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내다볼 수 없는 걸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계획하면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 뭘 하겠다. 2012년도 뭘 하겠다. 2013년도 뭘 하겠다. 내 연봉은 내가 협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나인코아를 철저히 했더니 3월 1일 가기 전까지 2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일단은 체력적으로 고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꺾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사업 파트너가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체력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가? 첫 번째도 제 체력이 문제였고 2번째도 제 체력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낼 수 있던 게 기도였어요. 저는 아침 매일 알람에다가 굿모닝 다이아몬드 이렇게 알람을 울리도록 해요. 이 소리 듣는 순간에 모든 피와 세포가 다 깨어나요. 흥분돼요. 그래, 내가 지금 누구를 성공시켜야 돼. 그분의 가정에 그 집 손에 4천만 원 연봉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더불어서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 부모도 함께 다니고 그 자녀도 함께 여행을 다녀야 돼. 그 목표가 있잖아. 그게 저를 일깨워줬어요. 첫사랑하는 느낌으로. 지금은 제 알람에 굿모닝 수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또 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3월 1일째 다이아몬드 가게 된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인코아 책 읽고 테이프 듣고 세미나 철저히 참석하고 100% 이용하고 고객관리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하고 고객관리하고 상담하고 이컴하고 신뢰쌓기하고 STP하고 철저하게 저희들 100 STP에 도전을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 갔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참 중독인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아메 얘기하지 않으면 입에서 군내가 나요. 그런데 그게요, 많은 사람들은 단 거는 중독되기 쉬워요. 그죠? 잠도 중독이에요. 과식도 중독이고요. 야식도 중독이에요. 내 몸에 나쁜 거는 중독이 쉬워요. 근데 내 몸에 좋은 건 중독되기 힘들죠. 근데 매일매일 그걸 했을 때 애기 넣고 3-7일 하죠. 21일만 꾸준히 하면은 세포가 다 바뀐대요. 그걸 하게끔. 내가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그 세포가 움직인대요.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간대요. 21일간 꾸준히 하면. 3-7일. 그래서 100STP를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3월 1일자.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는 다이아몬드다! 이 얘기를 정말 3월 1일자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정말 3월 1일자 이 무대에서 그 말을 했을 때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기특했어요. 김명욱이 잘했다. 김명욱이 대단하다. 김명욱이 해냈구나.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정적인 걸 많이 심어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무의식, 의식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은 2%는 의식이래요. 근데 98%는 무의식이에요. 나는 다이아몬드 갈 거야. 간다. 의식이에요. 98%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한 파워력을 일으켜요. 그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만땅 대고 무의식 상태에서 집으로 오잖아요. 왜 그래요? 의식입니까,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특히 내 몸에, 내 세포에 무의식까지 나는 될 수 있어. 절대로 1%, 0.1%라도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될 수 있어. 200%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저희들 사업 파트너들하고 약속이 됐어요. 배고파 미치겠다.
아파서 죽겠다. 이런 말 하면 벌금 100원씩이에요, 저희들은. 받아요. 왜? 깨끗하게 순도 100%로 200% 긍정적인 마인드를 탁 심어놨는데 그런 말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잡초를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잡채 키운 죄로 100원씩 벌금 받아요. 잘하죠?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다 사업을 시작하셔요. 초등학교 친구, 포항에 살고 있는 제 중학교 친구, 그 다음에 안동에 살고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예전에 제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대학 친구, 그리고 제 이웃에 계시는 친척분,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사업에 조인돼 있어요.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의미를 느낀 겁니다. 내가 어딘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의 자살률은 왜 옵니까? 순간적으로 오는 거죠. 판단 미수, 참을성 없는 순간적인 거. 그리고 청장년기, 그게는 왜 옵니까? 경제적.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한대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1초 1순간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자살률,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자녀들도 안 찾아와요. 다 바빠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아무도 내 존재를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내가 어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단 쓸모있는 사람, 할머니, 며느리 집에 가서 봐줘야 되거든. 그런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업 파트너에게 정말 내 성공을 위해서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세요. 이게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다는 게 좋아요. 물론 많은 주부들이 내 필요로 하는 사람 있어. 신랑 밥도 챙겨줘야 되지, 빨래도 해줘야 되지, 애들 숙제도 봐줘야 되지, 잠자리도 봐줘야 되지, 밥도 챙겨줘야 되지, 청소도 해야지. 얼마나 내 존재가 귀해. 내 없으면 안 돼. 아닙니다. 내 없어도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요. 그게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부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정말 남편이 힘들 때,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 때 내 어깨에서 잠시 귀대고 쉴 수 있는 그런 존재. 가문이 됐어요, 신랑이. 2가지 파트가 있죠. 어떡해. 지금 애들 학원비도 나가야 되고, 보험도 나가야 되고, 월세도 나가야 되고, 휴대폰비도 나가야 되고,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인. 아니야, 여보. 정말 힘들었지. 당신이 이제까지 힘든 거 우리 가족들 다 알고 있어. 좀 편히 쉬어. 내가 할게. 그게 아메 사업이더라고요. 준비해나는 아메 사업. 밥 잘해주고, 이불 펴주고, 빨래해주고, 그런 와이프의 자리가 아닌 앞으로 미래는. 아니요, 현재도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가뭄바람 부는 거 아시죠? 지금 2030년 되면 지금 있는 직장의 90%가 없어져요. 벌써 일본에서는 그게 선포가 됐고 TV에 방영된 거 보셨죠? 일본의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부업을 공고하고 있어요. 부업하세요, 부업.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야. 내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업을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 경쟁회사가 아닌 이상 부업하세요. 사이드잡 하세요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벌써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대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내 직장은 안전해. 내 신랑도 안전할 거야.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것만 보는 건 시력이에요. 안목을 키우는 능력. 저는 이게요, 쟤한테 했던 얘기예요, 쟤한테. 그런 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빨간판 했어? 숙제했어? 학원 가야지. 지금 뭐야? 빨리 가야지. 계속 쳇바퀴 돌리는 스케줄 관리하는 엄마.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학생의 휴학률이 10% 넘어요. 취업 됩니까? 지금 아르바이트도 안 돼요. 30, 40대 아르바이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잡은 기본이에요. 멀티족 기본이에요. 지금 30, 40대 투잡 92%입니다.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92%. 왜 하냐? 점점 물가는 상승하는데 내 수입 받는 거는 동결 상태 때문에 가난해지니까. 지금 생활비가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직장이 불안해서. 대기업도 감안하는데 내 직장이 불안해서. 세 번째, 노후 미래 준비. 이 세 가지 이유로 멀티족이 나온대요. 한 개 직업을 들고 있는 과감한 심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이드작 금액, 자기 금액에 지금 월급 받는 금액의 11%는 20%만 받아도 좋대요.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메이 수입이 50만 원, 60만 원이 뭡니까? 프로테이지가. 시험 쳐야 되겠다요. 15%지 않습니까? 15%면 6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15%는 뭐예요? 내 소비자 클럽에 정말 라인콜 시스템에 접목이 됐을 때 2, 3개월 만에 해내는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다음 부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나 물어봤더니 1년 동안 자격증을 땄어요. 근무 시간 외에 학원에 다녔어요. 새벽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돈을 몇백만 원 투자해갖고 학원 다녔어요. 이래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회원가입인데 몇백만 원 달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폰서님이 개인 홈미팅 가정에 가서 공부 가르쳐 주는데 개인 가입이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까? 그 15%만 해도 정말 아메 사업을 제품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2, 3개월만 하면은 50만 원, 60만 원 되는데 왜 이건 아니라고 하는지, 그죠? 저희 사업 파트너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지금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희 친구도 성공시켜야 돼요. 저희 가족도 성공시켜야 되고요. 저희 사회 파트너도 성공시켜야 되고, 제 주위에 바라보고 있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서 파파 할머니 130살까지 산다지요. 130살 될 때 파파 할머니 어디에 쓰겠어요? 쓸데없어요. 자식도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제발 요양원에서 제발 내 아들한테 전화를 하래요. 왜요? 내 죽는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야 온대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꿈이 또 생겼어요. 뭐였냐? 제가 이제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셨으니까 그 시절에 아이고 그래 며느라가 생일 축하해. 싫어해요. 입만 말만. 다음 세대는 그래요. 어떻게 돼요? 저는 꿈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며느라. 그리고 내하고 왜 그 밥 한 끼 먹자. 싫어해요. 그날 스케줄 제일 바쁜데 센스 없는 시어머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 되면 안 되죠. 시아버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 며느라 그래 생일이제 네 통장에 돈을 보냈다든지 아니면은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서 그 근처 레스토랑에 호텔 뷔페에다가 이제 예약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 그리고 꽃배달 싹. 이거 아닙니까? 김치 해주고 고추장 해주고 바리바리 된장 해주고 싫어해요. 입맛 안 맞아요.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그리고 바리바리 택배 받는 거 싫어요. 퇴근하고 바쁜데 왜 택배를 또 받아 올려요. 그리고 그거 보관할 데도 없어요. 전부 다 슈퍼 가면 쪼막쪼막하게 작게 사기 때문에. 아메이에 된장 나오지, 고추장 나오지, 간장 나오는데 뭘 바리바리 해줘. 싫어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 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 턱 전화해서 그래 생일 축하네. 자네 부모님에게 인사는 드렸나? 그리고 내가 통장에 돈을 넣었으니까 자네 부모님에게 꼭 전해주렴. 정말 자네를 우리 가정에 보내줘서 고맙다고. 왔다 아닙니까?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말만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까? 이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멋진 장모님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해요. 맞죠? 말만 하는 시어머니, 말만 하는 장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 아이고 그래 중학교 입학했네. 그 설날에 봉투에 몇만 원 더 찌어주는 거, 그것도 땡이에요. 자주 찾아와야 되겠죠.
할머니 등 안마해주고,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머니 이뻐. 그러려면 피부 관리 해야 돼요. 늙고, 못생긴 할머니,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 아티스트로 피부 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아이크림 눈에만 바르던 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미간에도 바르고 목에도 발라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뉴트리얼한테 식품 가득 먹는 거.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화장품 가득 바르는 거. 그러면 젊겠죠. 우리 생로병사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 동안. 뉴트리얼한테 식품 보였죠, TV에.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꿈은 그 꿈이고,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는 더 멀리 사업을 내다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나인코아, 철저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했더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요. 나인코아 시스템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그 책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리고 보물지도, 시크릿. 이 네 가지 책이 저를 굉장히 바꾸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꿈을 적고 있어요. 내년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거기에 구체적인 꿈이, 내년엔 누구 핀 플래티늄 보내고, 누구 여행 같이 가고, 누구 연봉 2천만 원 만들어주고, 누구 3천만 원. 제가 회장이에요, CEO요. 제가 그분들 연봉을 협상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일이죠. 이제까지 눈물을 흘렸던 거는 저 자신이 힘들어서, 아파서, 가난해서, 그래서 흘렸고, 아이에게 너무나 못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못해주고 해줄 게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저희 부모님에게 명절이 되는 애도 10원도 용돈을 못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고, 저 여동생과 남동생이 많이 저에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받는 사람밖에 되지 않고 해주는 누나, 해주는 언니가 안 됐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저희 파트너들이 정말 성장했을 때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얘기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스폰서만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나고, 업라인 리더님만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나고, 그런 의미가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행을 이렇게 계속 다니는 과정 중에 다이아몬드 여행을 이렇게 리더십 여행 가면 다이아몬드는 여행이 틀리죠. 아주 격이 높은 여행을 가죠.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는 우양우 자동, 다이아몬드 이상은 자양자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그런 대접받는 인생.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날 잡아봐라 할 때 우리 다이아몬드들은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는 발 마사지 받을 때 다이아몬드들은 전신 마사지 스파를 받고, 맞죠? 우리는 호텔에 방 한 칸을 차지할 때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한 채를 주고, 우리는 그 나라에 내렸을 때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다이아몬드들은 방 앞까지 가방이 들어있는 인생. 그게 대접받는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 인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부자, 돈 부자, 내가 돈을 부자 되는 거, 그리고 시간 부자, 그리고 친구 부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꿈은 2011년 3월 1일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수석 다이아몬드는 제 핀이 아닙니다. 저의 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 연봉 얼마, 누구 연봉 얼마 다 책정해놨다 보니까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말, 늘 좌우명처럼 하는 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도 저의 사업 파트너들 얼굴을 떠올립니다. 매일 기원합니다. 그분들에게 머리에는 지혜를,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열정을, 손발에는 부지런함을 달라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 늘 상기시킵니다. 어차피 할 일이면 웃으면서 잘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한다. 3월 1일 수석 다이아몬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